동양뉴스TV 주간 핫뉴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섭, 서다민입니다. 네,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어요. 네. 700명대를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죠. 네, 갈수록 사태가 악화되고 있는 양상인데요. 지난 4일 600명을 넘어선 이후 잠시 500명대로 내려갔지만 또다시 사흘째 600명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확진자 발생은 여전히 수도권이 많지만 비수도권에서도 산발적으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확진자가 증가하다 보니 치료 병상조차 부족한 상황인데요. 이 때문에 일부 확진자들은 확진 판정을 받고도 병상이 없어 입원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네. 정부는 어떤 입장을 내놓고 있나요? 네, 정부는 연말까지 3주간 선제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대폭 확대해 숨어있는 확진자를 찾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확진자와의 접촉,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누구나 코로나19 진단검사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또 수도권 대학가, 서울역 등 젊은 층이 많이 모이는 거점을 중심으로 임시 선별진료소 150여 개를 추가로 설치해 검사를 받게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휴대전화 번호만 제공하면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익명검사도 도입하고 군 병력까지 동원해 역학조사 인력을 대폭 확충키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광범위한 선제검사가 대책이 될 수 있을지는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코로나19 확산세가 전방위적으로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올겨울 많은 시상식들이 예정돼 있는데 다 줄줄이 지금 취소되고 있다고요. 네, 프로야구 첫 시상식은 환호성과 꽃다발 없이 조촐하게 치러졌지만 이후 프로야구 관련 시상식들은 줄줄이 취소되고 있습니다. 연예계와 스포츠계 역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며 모든 행사가 취소되거나 연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초 12월 11일 개최 예정이었던 제41회 청룡 영화상이 내년 초로 연기됐는데요.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이마저도 열릴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스포츠계 역시 코로나19 영향을 피해가지 못했는데요. 프로농구, 프로배구 등 그동안 연말에 다양한 이벤트로 팬들과 만났었지만 올해는 연례 행사들이 잇따라 취소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지상파 3사는 매년 해왔듯이 예정대로 시상식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자칫 코로나19 확산에 불을 지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각 방송사들은 이를 인식하고 코로나19 확산 위험을 고려해 올해는 예외적으로 관객을 초청하지 않고 비대면으로 진행한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또 일부 방송사는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혀 일부 행사의 경우 변경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물론 방송사들마다 나름대로의 사정은 있겠지만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 연말 시상식을 강행한다는 것이 과연 옳은 선택일까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공수처법, 그러니까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법 소식이죠. 지난해 12월 30일 야당의 격렬한 반대 속에 공수처법이 처리됐는데요. 지난 10일 개정됐다고요. 네, 공수처를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가 사실상 마침표를 찍었는데요. 국민의힘은 극렬하게 반대했지만 찬성 187표, 반대 99표, 기권 1표로 결국 가결됐습니다. 공수처법이 1년 만에 개정되자 민주당은 박수를 치며 환호했고 국민의힘은 독재로 흥한 자 독재로 망한다는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쳤습니다. 네, 공수처 후속 법안도 이날 모두 처리됐죠? 네, 앞서 국민의힘은 개정 전 법과 유사한 수정안을 냈지만 가결됐습니다. 이후 공수처 후속 법안 12건도 모두 처리됐는데요. 이로써 공수처장 후보 추천 의결 정족수는 7명 중 6명에서 5명으로 줄었고 국민의힘에게는 거부권이 없어졌습니다. 이날 여야 인사들은 상반된 입장을 내놨습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출범하게 될 공수처는 권력기관 개혁 그 이상의 시대적 가치를 만들어내게 될 것이라고 전했고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법치주의 말살 행태가 21세기 국회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표결에서 민주당 조응천,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야당의 거부권을 없애서는 안 된다며 기권을 행사했어요. 네, 조응천 장혜영 의원은 당론을 거부한 것인데요. 먼저 조응천 의원은 공수처는 야당의 비토권, 그러니까 거부권이라는 안전장치가 있으니 과하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는데 이제와 그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법 개정을 진행하려 하고 있다며 자신의 생각을 드러냈습니다. 또 장혜영 의원은 당초 검찰개혁에 대한 고 노회찬 국회의원의 정신을 매듭짓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찬성 당론을 밝힌 바 있는데요. 투표에 앞서서는 20대 국회에서 공수처법을 통과시킬 때 공수처의 독립성과 중립성 보장의 핵심으로 여겨졌던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이번 개정안은 최초의 준법자는 입법자인 국회여야 한다는 민주주의의 원칙을 훼손한다고 꼬집었습니다. 네, 조응천, 장혜영 의원이 당론을 거부하고 소신 발언을 했을 때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안전장치가 없어진 공수처, 과연 독립성과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염려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공수처 출범 시점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문재인 대통령은 공수처의 신속한 출범을 주문했는데요. 법 개정으로 야당의 비토권이 무력화됨에 따라 문 대통령의 언급대로 새해 벽두에는 출범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수처장 후보 추천 합의를 쉽지 않게 했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의결 요건이 위원 7분의 6 찬성에서 3분의 2 찬성으로 완화됨에 따라 처장 추천 움직임도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한마디로 국민의힘 추천위원들의 참여 여부와 무관하게 나머지 5명의 추천위원만으로 추천이 마무리될 수 있게 된 건데요. 개정 공수처법은 오는 15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되면 곧바로 시행이 가능하고 박병석 국회의장 또는 추천위원 3분의 1이 소집을 요구하면 바로 후보 추천 마무리 작업도 착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처장 추천은 올 연말 안에는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이날 그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도 열렸죠? 네. 그런데 이날 결론까지 이르지는 못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난 10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가 진행됐는데요. 일단 다음 주 화요일, 그러니까 15일 다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날 윤석열 검찰총장의 특별 변호인들은 징계위 시작부터 절차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위원 5명 중 이용구 법무부 차관, 정환준 교수, 안진 교수, 심재철 검찰국장 등 4명을 기피 신청했습니다. 징계위는 이 차관 등 3명에 대한 기피 신청을 기각했고 심 국장은 스스로 회피 신청해 징계위에서 빠졌습니다. 한편 이날 징계위는 점심시간 빼고 오후 8시까지 7시간 동안 심의를 진행했는데요. 감찰기록 열람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윤 총장 측 의견을 고려해 오는 15일 심의를 속개하기로 한 겁니다. 한편 이날 징계위에 참석하지 않은 윤 총장은 평소와 같이 출근해 평소와 같이 퇴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또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느 쪽이든 분명 양심에서는 다른 소리를 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첫눈 소식이 있긴 했어도 눈다운 눈은 보지 못한 것 같은데요. 오는 13일 일요일에는 전국적으로 많은 눈이 온다는 예보가 있습니다. 코로나만 아니면 펑펑 쏟아지는 눈 속에서 아이들과 신나게 뛰어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올해는 그저 눈으로만 감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눈이 온다고 즐길 수도 없으니 국민들이 눈으로 인해 또 다른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적당히 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주간 핫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